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 도와주실 분,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최재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제가 일요일 날 일정이 요게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저희 댓글로 질문들이 계속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그 사연, 뭐 사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먼저 질문 올려주신 분에 대한 어떤 답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찍님입니다. 그래서 그 양양찍님이 이제 질문해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줄여서 제 임의대로 찍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찍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고 과정 중심의 학생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2년이 지난 제가 다시 수능을 쳐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입문과 좁은 논술 전형밖에 없을까요? 저는 국문학사이지만 문화인류학이나 교육학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 교육진담이 입시적인 형태의 어떤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건 개별적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찍님께서 저희 교육진담 전용 폰이 저희 댓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한번 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통화상으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원래 최재환 쌤이 답변해 주시는 거니까. 찍님. 제가 임의대로 했습니다. 저는 양 선생님이라 하려는데. 양 선생님 괜찮네요. 그렇습니까? 양 선생님 사례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 4가지 정도 조언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문화인류학이랑 논술이라는 거를 언급하신 걸로 봐서 어떤 특정 대학을 조금 염두에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 상관없이 일단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라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양 선생님께서는 일단 정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네, 그렇죠. 그렇죠. 정시 아직 그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서울대도 뭐 23% 계속 정시가 있기 때문에 정시 연대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니까. 영어 절대평가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 준비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관련 있는 인류학과나 교육학과는 정시에서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관 관련된 학과로 좀 트시는 방향으로 정시를 넣으시면 되고요. 또 시험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딱 마음 먹으셔서 1년 한다는 생각으로 딱 준비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2019 학년도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20학년도까지 정시로 한번 넣어보신다 생각하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뭐 수능 일단은 100%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내신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세특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뭐 봉사, 뭐 출결 이런 거고, 또 그 3수생 이상부터는 이제 비교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 준해서 정시 준비하시면 일단 1번 되는 거고요. 2번은 수시를 이제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당연히 논술을 쓰셔야죠. 생기부 세특이 없으니까. 그쵸? 없고 이제 논술은 하셔야 되는데, 논술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염두에 두시는 대학 중에 연대밖에 없으니까 수시에서는 연대 하나 그냥 논술로 쓰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양 선생님 경우에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 졸업해서 뭐 이렇게 뭐 대학도 다니고 글쓰기 하다 보면은 논술이 이제 그냥 고등학생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되는 경향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논술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 요 선생님 간에서 그냥 조금 이제 또 조언을 드린다면은 뭐 대학 편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원하시진 않겠지만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원은 원래 우리 재환 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거로 방향을 만약에 잡으셨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여기 노하우는 더 제가 또
오래 다닌 거는 우리 독서하시는 세훈 쌤 오래 그렇죠. 다니셨죠. 재환 쌤도 사실은 뭐 여러 군데 다녀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꽤 다니셨죠.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도 다니시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디 그 양 선생님께서는 그 답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 지인이다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뭘 반드시 배우고 싶냐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내가 학부를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배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배워야 할 대상을 학부서부터 밟아서 배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럴 정도의 강렬한 배움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있는 대상을 먼저 일단 선정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입시의 방향과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시에서 안 뽑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대학이 정시에서 뽑지 않는다. 내가 그 대학에 그과를 가고 싶은데 정시에서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요런 어떠한 생각을 먼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론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경우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수능을 보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다시 현 예비 고1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수가 가능한 것은 현 고2 올라가는 학생들까지는 재수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왜냐면 입시 제도 자체가 만약에 수능이 뭐 절대평가화 된다거나 아니면 수능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수능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진로를 중심으로 한 선택수능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입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당한 형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수능이 무력화되고 수능이 무력화되니까 대학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자체 선발 능력이 없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교육에 관련된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시고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대학이 본고사를 원한다예요. 근데 대학 본고사를 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본고사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열정을 갖춘 대학이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다수의 대학들은 사실상 본고사를 원하지 않아요. 다수의 대학들이 원했던 것은 기여 입학제예요. 저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돈을 원했지. 산불 정책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였잖아요. 한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고교 등급제를 못 하겠다. 그리고 기여 입학제를 못 하겠다. 그리고 본고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대학들이 가장 원했던 건 기여 입학제예요. 나머지 두 개는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네, 어쨌든 입시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들로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고사가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학들은 교육부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수능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마 72개 대학인가? 대학 총장님들께서 혹은 입학처장님들께서 교육부에 건의했잖아요. 논술형 수능을 봐달라. 이 얘기는 결국은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시켜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교육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공통수능이라는 과목과 선택수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나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수능의 변별성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현 고등학교 예비 1학년 학생, 현 중3이죠.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시험 때까지만 수능은 현 체제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재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예비 고3 재수 가능하죠. 지금 예비 고2 재수 가능하죠. 지금 예비 고1 재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2022 그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우리 양 선생님의 질문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질문으로 다뤘던 것은 재수의 어떠한 가능한 연도를 최종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현 예비 고2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체제로. 예, 지금 체제로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수능을 보고 오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갔다 와라. 그렇죠. 빨리 보고 바뀌는 게 또 어떻게 바뀌지? 예,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갔다 와서 뭐 하고 이럴 때가 없다. 갔다 오면은 아예 이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면에 그러면 이제 예비 고1서부터 현 예비 중3, 예비 중2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하, 입시라고 하는 게 재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1년을 더 공부하고 2년을 더 공부하고 내가 실력을 쌓아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입시제도의 변화 과정들 속에서 마음껏 보장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좀 긴장해 가면서 내신이라든가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보다 더 강하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아니 세상에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뭐 좀 이렇게 패자부활전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OECD의 웬만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재수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회적 낭비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는 12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누가 13년 동안 공부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런데 그 학생들을 똑같이 평가해 줘야 되냐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12년 만에 도달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근데 누구는 이걸 13년 만에 도달했어요. 근데 12년간 도달한 학생과 13년간 도달한 학생의 편차를 두지 않고 똑같은 어떤 점수적인 부분들로만 그 학생들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는 이것 자체도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또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게 4년 전인가요? 수능 만점짜리가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건 수시에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막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막 수능을 만점 받아도 서울대 의대를 떨어진다. 근데 참고로 그 학생은 고대 의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연대 의대를 갔는데 그게 정시로 갔는데 연대가 수능 100% 전형이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만약에 연대도 학생부를 보거나 면접을 봤으면 안 뽑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학생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만큼 현재 어떠한 입시적인 형태의 대학들이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평가하는 절대 유일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재수가 가능한 기한이 약 2년이다. 2년 정도는 현 입시 제도로 재수가 가능하지만 이 다음서부터는 그것 자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양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질문 부분들에 대해서 재환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만약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제안을 한다면 1부터 4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또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1부터 4 중에서 뭘 제일 권해드리고 싶으신지. 요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요 분에 대한 상황을 만나봐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사람에게 뭘 더 잘 권해줄 수 있을지는 또 사실은 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또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개별적으로 만나봐야지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역시 섣불리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잘 피해서 대답 정치하셔야 되겠어요. 역시 텔레비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개별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개별 만나러 봐야 이제. 그렇죠. 예. 양 선생님, 저희의 답변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어떠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만약에 연락을 주신다면은 성심성의껏 이야기 나눌 수 있겠고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개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같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너무 양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모두 정말 이런 어떠한 방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의 어떠한 입시의 일반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떠한 시간들을 이제 갖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방송하는 과정 중에 오늘 또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게, TCJ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질문해 주신 부분이에요. 수리 심층 면접에 대한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하면 저희는 이제 대비가 된다고 했는데, 논술과 심층 면접이 좀 다른데, 예비고3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준비 외에 언제 어느 방식으로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주제로 바로 다음 주에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은 TCJ님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방송에서 성심성의껏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는 방송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궁금한 내용들을 갖다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역사 100대 사건, 드디어 제 손에 이미 100대 사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100대 사건에 대해서 같이 방송해 주실 선생님들을 이제 섭외해서 제가 꿈꿨던 그런 역사 방송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요 정도 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재환쌤? 없으신가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 재환쌤 유튜브로 만약에 보시면 훤칠한 키에 굉장히 말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환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